안녕하세요. 회원동 건벽돌집에서 진행하는 골목 토크쇼. 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거진의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또 구독하고 있죠. 네, 파인 다이닝의 박홍인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매거진 바앤다이닝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박홍인이라고 합니다. 바앤다이닝은 2003년도에 창간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서울편으로 창간을 했는데 이후로는 전 세계를 매월 직접 다니면서 미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행을 하는 그런 부티크 매거진입니다. 이제 202호가 곧 나오는 202호? 순간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매거진, 그것도 토종 매거진이 전 분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온 경우는 드물 것 같은데? 네, 제가 창간, 그러니까 로얄티를 내지 않는 토종 매거진으로서는 특히 이제 미식이라는 기반으로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가장 오래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발행하는 매거진입니다. 네, 한 땀 한 땀 매월 땀과 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음식 요리 관심이 많으니까, 식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매거진들을 볼 때 이제 그 분야 매거진들을 열심히 보죠. 네네네. 근데 많은 매거진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푸드 관련 매거진은 정말 로얄티 내는 매거진도 있었고 또 토종 매거진도 있었고 그런데 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바앤다이닝만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굳건히 예, 책을 내고 있는데, 제가 이 책에 이건 정말 여기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든 매거진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저는 잘 만든, 왜냐하면 제가 해외 가도 예전에는 우리 푸드 매거진 없을 때는 출장 가면요, 제가 해오는 일이 외국 푸드 매거진들 있죠. 맞습니다. 그걸 이만큼씩 사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바앤다이닝은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세계 어디 내놔도 이건 정말 쥐지지 않는, 오히려 더 잘 만드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항상 하거든요. 오늘 마침 또 이거 한번 들어주시고. 네. 예, 요거는 지금 언제 거죠? 이게 지난달, 지난달 그러니까 거? 네네네 8호로. 근데 서울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200호 되면 기념 특집호예요. 근데 창간호가 2003년도. 네, 창간호가 서울 중에서도 당시에 청담동에 가는 거. 당시에 청담동에서 이제 레스토랑과 바, 이제 신흥 레스토랑과 바 문화가 좀 뜨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었고, 이후에 2호부터는 바로 해외로 나갔죠. 네, 바로 해외로 나가서 뭐 밀라노도 갔다가 호주도 갔다가 파리도 갔다가. 이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네, 돈 벌면 다 취재 매거진에 투자하는. 네, 맞습니다. 거의 마진을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는. 마진을 생각하지 않는 매거진입니다. 네네.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고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지금 서울 특집, 네, 금년에 나온 건데 굉장히 이거는 감개무량하셨겠어요. 이 월을 또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면 정말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게 어떤 흐름이었죠? 당시에 이제 2003년도에 청담동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가 딱 나오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담동에 하나둘 굉장히 멋진 해외에 나가면 볼 법한 이런 힙플레이스들이 좀 등장할 때예요. 그리고 와인바라든지 예,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와인바의 대부, 뭐 그 브랜드도 그 당시에 생기셨고, 그래서 그런 레스토랑과 바 문화가 뜨고 있을 때 마침 이제 창간을 한 저희 발행인께서 일본에서 오랜 수학하다가 또 막 귀국을 했던 당시예요. 그런데 이제 매거진계에 각종 문화나 패션계의 매거진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왜 미식을 다루는 매거진은 없을까? 네, 이런 아쉬움에 본인이 굉장히 용감무쌍하게
무식해서 더 용감할 수 있는 얼마나 그렇지. 힘든지 모르니까 책을 내본 일이 적이 얼마나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직접 만들어야 어. 되겠다.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 문화를 집중 조명을 청담동을 했다가 이제 이후부터는 다른 도시 어디를 하지? 이러다가 이제 해외로 그때부터는 또 세계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는 또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여행을 하셨던 네. 오늘은 좀 서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여쭙고 싶은데 서울은 2020년 지금의 서울은 어떤 색깔,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일까요? 그건 뭐 한 단어로 규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화무쌍한 곳이 바로 서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재를 쭉 다녀본 제 경험과 같이 녹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초창기 이제 과거 이제 저희가 17년 됐으니까요. 한 첫 10년 정도 취재를 다닐 때는 해외 나가면 한국에서 왔습니다, 뭐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심지어 한국이 어딘지 모르는 분도 계셨고 뭐 노스냐 사우스냐 꼭 물어보셨고 그리고 김치 뭐 이 정도 얘기했겠네요. 그 정도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래도 김치라도 알아주는 타이밍이 이제 왔었고 그런데 요즘은 나가면 모르는 분 물론 당연히 없고요. 오히려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리고 최근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그렇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래도 유럽 선진국이나 이렇게 나가면 아시안 퀴진 중에서는 가장 일식을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일본 꼭 가고 싶어하고 요리사들은 일본 꼭 가서 배우고 싶어하고 교류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이제는 아주 최근에는 한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장독대를 사다가 장을 담근다든지 그렇죠. 김치를 직접 담근다든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 셰프들이 나타날 정도로 서울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정말 급변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인류 촬영하면서 저 정말 많은 레스토랑들 취재를 하면서 노마 같은 레스토랑 가서 제가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뭘 자랑하냐면 누룩을 만들어서 누룩을 막 보여주면서 이게 서울 와서 한국 와서 다 이제 한번 경험을 하고서 와서 그대로 이걸 또 만들어 봤다. 그리고 당연히 김치는 담그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다른 나라 가면 셰프들 자체가 그래 한국에 대해서는 알고, 왜냐면 벌써 이미 그때 뭐 꼬동블루나 CIA나 이제 좋은 요리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한 경우가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지금은 한 2, 3년 전서부터는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나 한국 가고 싶다. 한국의 사찰 음식 관심 있고. 예, 이런 확실히 정말 10년 동안 가장 미식 또는 어떤 외식의 어떤 측면에서 많이 변한 도시 꼽으라면 그건 서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례로 저는 정말 체감을 한 게 과거 10년 동안 해외에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미식 매거진 그러면 아직 좀 생소한 장르이지만 요리 선진국에 가면 반드시 미식 매거진이 있고 그렇죠. 전문 매거진을 더 초대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간지나 이런 쪽보다는 해외 특집 취재나 독점 취재를 좀 많이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체험의 기회를 많이 얻었는데 이제 그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좋은 레스토랑을 가면 반드시 일본이나 중국에서 요리를 배우러 온 스타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매우 아쉬웠는데 그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웬만한 데 가면 한국인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유학생들. 그 셰프의 가장 총애를 받는 빨리, 오른팔 왼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셰프로 빨리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정말 특유의 그 성실성, 그 정직함, 열정. 그리고 주변 뭐 요리사들이랑 잘 지내죠. 예. 그리고 이제 한식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수셰프까지도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가는 추세고 그런 변화도 굉장히 체감하고 있고 또 나가 있는 그 요리 유학생이나 어떤 뭐 근무자들이 일종의 앰버서더가 되어서 네, 또 한식을 많이 전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우리가 이제 미식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레스토랑 뭐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야
뭐 예를 들면 거기가 한 끼에 12만 원 뭐 그러니까 야 거기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데를 누가 가냐 아니면 거기를 왜 가냐 그래서 내가 야 하룻밤 술값 남자들 한국 남자들 10만 원 15만 원 뭐 보통 아무것도 아니라고 쓰고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왜 레스토랑 가서 10만 원 내는 건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정말 아주 좋은 음악회 뭐 베를린 필이 왔다든지 그러면 뭐 10만 원이 아니라 2시간 동안 20만 원 30만 원 내고도 그 경험을 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에 가서 평생 잊지 못하는 3시간을 보내고 그 체험을 하고 온다면 그거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을 내는 거는 정말 그건 문화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레스토랑의 문화와 어떤 바 문화가 형성이 되고 발전하면서 분명한 건 그 전에는 식당의 어떤 오너가 대표를 하는 시절이었다면 이 미식의 문화가 들어오면서는 셰프의 시절이 된 거죠. 셰프 또는 뭐 바텐더, 바리스타 이런 전문직이 하나의 아티스트구나라고 이해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식에 대한 이해가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 경험을 살 것인가 라는 데에는 그 경험이 주는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요리나 한 잔의 칵테일은 뭐 미술이나 음악은 어떻게 보면 벽에 걸어놓고 계속 볼 수 있고 뭐 음악 다운해놓고 계속 들을 수 있지만 한 그릇의 요리는 한 번 먹고 한 번 서빙하면 끝이에요. 네, 그 자리 뭐 냉장고에 아무리 저장 며칠 못 가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만든 다음에 바로바로 없어지는 하나의 아트 작품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계속 공급하고 안정되고 변함없이 동일한 퀄리티로 생산을 해내는 일종의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인 그런 셰프나 전문 바리스타나 뭐 소믈리에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식 경험의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말 레스토랑을 간다. 정말 우리가 야, 그거 비싼 데야. 근데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미술관에 가거나 공연장에 가거나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실은 맞는 거네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청담동 이제 레스토랑 문화가 라이징 떠오를 때 당시에 그래도 좀 문화를 향유한다. 그런데 돈을 쓴다. 이런 분들이 레스토랑을 간다 이러면 밥을 먹는다의 개념보다는 나 좀 누리러 간다. 내 삶을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뭐 만남을 위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러 간다.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보편타당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역병, 이 팬데믹 시대가 이제 거의 이제 반년, 이제 1년이 다 돼갈 수가 있는데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가 뽑으라면 저는 외식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외식업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처음에 한 5월쯤이었을 거예요. 이게 창궐을 되기 시작할 때는 사실 일부 레스토랑은 좀 기다리면 가라앉겠지 이러면서 잠시 영업시간을 조정하기도 했고 잠시 휴업을 선택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은 이제 공격적으로 뭐 주 1일이라도 쉬던 곳도 차라리 주 7일을 다 열자. 조금 일찍 문 닫고 다 열자. 왜냐하면 매출이 줄면 그렇죠. 뭐 인력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업 시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걸 또 종사한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은 차라리 7일 다 영업을 하고 조금씩 더 근무 시간을 줄이더라도 다 같이 일하자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해준 거고 또 어떤 레스토랑은 잠시 휴업했다가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문을 더 여시고 이렇게 되었지만 정말 이용자 수가 확 줄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런 영향들에서 학교가
문을 안 여니까, 그렇죠. 등교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엄마들이 외출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낮에는 사실 엄마들 또 주부분들의 주부들이... 모임이라든지 그런 여성 고객들이 레스토랑 올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여성 고객들이 와, 외출을 할 수가 굉장한... 없으니까. 단순히 저녁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가 아니라 그렇죠. 점심까지도. 점심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그렇죠. 비즈니스 미팅이 없어지니까 또 모임이 없어지고, 예. 또 가급적 뭐 또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모시고 하는 외출이 자제되니까 그런 가족 모임도 없어지고. 그러면 평소에 저희가 좀 특별한 모임으로 모이는 장소가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타격이 직격탄이 이제 오죠. 그래서 이 장기화되니까 그래도 제가 참 예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런 이제 힘 있는 역량 있는 레스토랑들이 뭐 직원의 어떤 수를 조정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휴업을 쉽게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유지해 가시는 거에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원동 같은 경우도 정말 이 골목 식당들이 정말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골목 식당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까지도 실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기가 만약에 내년까지 계속된다 했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참 어렵죠, 어렵고 저희도 이 외식 업계의 발판 기반으로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매거진으로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일단 움츠리거나 뭐 좌절하거나 이거보다는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는 분명한 것 같아요, 콜이. 그래서 그 새로운 시도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계속 저희도 고민하는데 1차적으로는 계속 배달을 하지 않던 식당이나 레스토랑 가도 배달 제품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본업을 너무 뭐 기존 오시던 손님들도 준비해야 되는 인력이 있을 텐데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 기회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배달이 가능한 어떤 메뉴군 개발, 또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형편에 맞는 계획, 뭐 동네에 뭐 1인 하루에 10그릇만 판다든지, 뭐 하루에 뭐 한정 수량 뭐 30그릇만 판다든지 그런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런치를 공략한다든지 디너를 공략한다든지 뭐 또는 회사의 도시락을 공략한다든지 주말에 어떤 가정 외식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메뉴에 맞는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폐쇄적으로만 있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는 계속 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바인다이닝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바인다이닝이 이게 몇 호로죠? 9호로입니다. 9호로입니다. 네, 9호로인데 제목이 셰프 딜리버리 위크 집으로 찾아오는 레스토랑. 그 요번 이 특집에서 하시는 이벤트가 뭔가요? 이제 9월 후에 개최된 이 딜리버리는 코로나19 시국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런 시국에 움츠리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더 시민분들이나 또는 레스토랑 이 업계에 좀 더 활기를 드리고자 내었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는 사실 배달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정된 자리를 예약을 하고 꼭 가야지만 완성된 서비스를 받는 문화인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 코로나19 시국에는 딜리버리를 시도해보자. 그래서 셰프의 요리가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레스토랑의 요리도 먹고 근데 실제로 레스토랑 가면 요리가 다냐 아니에요. 뭐 요리의 설명도 있고 거기에 그렇죠. 어울리는 뭐 음료 소개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찾아가는 그런 기획이 있었고 일부 레스토랑에서 이제 흔쾌히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셔가지고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잠깐 하시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푸드 매거진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올인하고 바치게 돼. 전 인생을 바친 거잖아 지금까지. 올인하는 그죠? 맞습니다. 네, 전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부 인생. 젊음을 바쳤네요. 파인다이닝 몇 년 계셨죠? 제가 2008년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매거진과 한 13년, 젊음을 같이 14년 차? 하셨- 네네. 그렇죠. 네, 13년 한창기를. 그러니까 네, 발행인 분들도 나중에 꼭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다면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네네. 그냥 물 흐르듯이 제 열정에 솔직하게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공부터 이제 제가 약간 거슬러 가면, 전공은 의료학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좀 다른 걸 찾는 어떤 기질은 제 DNA 속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좀 안 하는 학과를 찾아보니까 의료학과에 들어갔었는데, 나와서도 3년 정도는 그래서 해당 분야의 기자로 일을, 첫 직업이 그래서 기자를 그렇죠.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기자가 골은 아니었어요. 업계를 알고 싶어서 해당 분야의 기자를 먼저 출발했는데, 그 당시 그러고 나니까 이제 IMF도 터지고 그 시기를 기자직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패션 산업에 대한 어떤 뭔가에 넘어서 약간 라이프 스타일로 좀 더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리빙,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여되는 포지션에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다가 제가 이제 옮긴 곳은 호텔이에요. 그래서 사실 호텔을 가면 다 있잖아요. 리빙이 있죠. 예. 그렇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여행도 그렇죠. 가고 뭐 다 있습니다. 그 종합 예술 같은 호텔에 있으면서 사실 제가 어느 좀 호텔? 그래서 힐튼에서는 홍보 마케팅을 같이 했고, 이제 인터컨티넨탈 와서는 홍보 담당을 했었는데, 있으면서 좀 글로벌한 시각도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어떤 여행, 나라와 나라를 넘나드는 어떤 프리미엄 여행, 그리고 그들이 즐기는 어떤 미식, 그리고 또 해외에 오신 총지배님이나 해외에서 온 총 주방장 이런 분들이랑 논의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떤 미식 경험이 그때 눈을 떴었고요. 예. 그러면서 호텔에 이제 홍보팀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디어를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힐튼 근무할 때부터 제 눈에 포착됐던 아니 한국에 이런 매거진이 이런 것이 이제 바인다이닝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바인다이닝 발행이랑 친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친하게 되고 네. 호텔을 많이 노출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관리하던 매체였고, 근데 되게 아꼈습니다. 왜냐면 그런 매거진이 하나뿐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감각에 비추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좋아하는 매거진이었다가 이제 점점 어느 날 발행인이 제가 전직 기자이고 하니까 어디 스페인에 이렇게 취재를 갈 기회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분들한테 취재 기회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특파원처럼. 그래서 이제 미식을 아니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기고하고. 그래서 제가 스페인 여행 한번 맡아서 갔다 온 것이 2년이 되어서 2년이 아예 낚였다는 낚였다. 그렇죠. 네. 2년이 되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네.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이 중구에 온다, 또는 회원동이나 이 근처에 온다 그러면 딱 떠오른 거기 가보고 싶다, 또는 추천 하고 싶은 식당이나 주점이 있다면 어딜까요? 식당 그러시니까 저는 네. 꽃 밥에 피다가 떠오르고요. 분류를 하자면 한식 캐주얼 레스토랑이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사동에서 만날 수 있는 고전적인 한식 밥집, 그 정도 수준에도 굉장히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좀 더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고 좀 더 자연식으로 맛있게 발효를 시키고 이런 걸 좀 연구하신 한식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외국 분을 모셔가도 더 다 어메이징 놀라시지만, 이제 한국 분들도 이미 한국 백반 문화에 익숙하신 우리 한국 분들을 모시고 와도 이렇게 한식 백반도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올릴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는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있는 집입니다. 네. 제가 오늘 편집장님 오신다 그래서 요건 꼭 질문해야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5만 원 정도가 있다 내 주머니에. 그래서 친구도 야 너 5만 원 정도 준비해라 해서 좀 그거 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잔 하자. 근데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맨날 가던 데 가지 말고
맨날 삼겹살만 먹었는데 좀 다른 음식도 하면서 다른 경험도 할 수 있는 한 5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주점, 주죠. 네, 술들 곁들여서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한 3군데만 이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어딘가요? 네. 굉장히 돌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점점 최근에 술 앤 밥을 같이 즐기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스토랑 가면 이제 와인의 음식을 즐기던 그런 잘 차려진 잘 페어링되는 코스가 있었다면 요즘 이제 약식으로 한 그릇 요리에 그냥 한두 잔 와인, 뭐 전통주 이렇게 즐기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집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미식가 주택. 그래서 네. 전통주나 또는 뭐 다른 나라의 뭐 와인이나 다른 나라 술도 같이 곁들여서 곁들여서. 한 접시 요리를 이렇게 식사 겸 안주 겸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스몰 플레이트가 있고 상수역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천드리는 오트렉. 네, 오트렉은 요즘 힙하다는 그 을지로에 있고 충무로 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허름한 외관이지만,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인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건물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짜잔하고. 예. 메뉴가 뭐죠? 거기도 이제 내추럴 와인 위주의 내추럴 또 와인. 한 플레이트씩 스몰 플레이트를 파는데요. 이제 그 집은 북유럽에서 수련을 하고 돌아온 영 셰프들, 이제 젊은 셰프들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문을 연 곳이고요. 그래서 약간 거기 가면 뭘 먹어야 될까요? 그냥 창의적인 요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도 보지 못하신 그런 창의적인 요리인데 이제 스몰 플레이트에서 양이 많진 않지만 한 접시 한 접시가 약간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선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요리와 이제 내추럴 와인들의 좋은 페어링을 굉장히 젊은 분위기에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으로 넘어가면 저는 최근에 제가 가로수길에 사무실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웃 사촌을 좀 추천을 드리면 최근에 임정식 셰프가 베트남 요리집을 열었는데 이름하여 아이뽀유. 네, 아이서울유와 흡사하죠. 네. 거기도 가면 이제 주류는 주로 내추럴 와인들인데 베트남 요리를 뽀도 물론 식사용도 있지만 한 접시에 이제 요리들도 있어요. 뭐 당일에 분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베트남 요리를 마치 왜 임정희 셰프가 그 모던 코리안 정식당 처음에 오픈하듯이 모던 베트남을 좀 선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베트남 정부에 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면은 그런 그 임정식 셰프 감각의 베트남 요리들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플레이트씩 이렇게 단품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은 조금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고 편집장님에게 먹는다는 것, 인간이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하고 뭐 5만 가지 활동을 하지만 실은 요리를 하고 먹잖아요. 개인으로서의 생각도 좋고 나의 인생에서 요리하고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근데 저희가 흔히들 의식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식보다는 의와 주의 투자나 소비를 좀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출발 자체가 패션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어떤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것에는 투자가 좀 더 과감할 때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고 좋게 먹을까를 출발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어떤 삶의 수준이 올라오고 또 한국인의 어떤 삶의 수준도 올라가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한국인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의 식 문화가 얼마나 가치가 높은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저희가 거저 옛날 세대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바인다이닝 편집장을 맡을 때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냥 마냥 다른 나라께 더 높게 쳐주니까 인정받으니까 셈이 나고 한식, 서울 음식도 세계에서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음식이라는 공통된 언어, 사실 음식은 공통된 언어거든요. 하나의 음식을 얘기하면 서투른 영어여도 다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국토의 면적이나 뭐 GNP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한식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이런 문화가 있어. 우리는 장을 이렇게 담근다. 우리의 디저트는 이런 것이 있다. 우리는 쌀을 이렇게 먹는다. 라는 물려받은 식문화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평등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들려줄 것도 있고.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음식은 정말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도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랑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음식이라는 데는 그 안에 음악도 담길 수 있고 공간도 담길 수 있고 미술도 담길 수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다룰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책이라는 이 지면에 담기 시작했고 정말 너무너무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고 책에 담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체험한 것만 담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일부분이지만 정말 계속 이 200호가 아니라 뭐 2만 호가 되어도 다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생태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음식은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신선한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스턴트 푸드를 우리가 소비하듯이 뭐 타블렛이나 모바일로 그냥 쑥 보고 말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셰프들, 얼마나 좋은 식당들을 가지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책, 얼마나 좋은 매거진을 가지고 있냐도 그 척도라고 생각하는데 바인다이닝 정말 한국에 이런 퀄리티 매거진이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17년이 200호가 아니라 2000호까지 네, 계속해서 좋은 이 책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셰프들에게. 네, 정말 그 바앤다인이라는 이 매거진은 현업에 계시는 그것이 농사에 하시는 텃밭이 되었든 레스토랑이 되었든 또 그 좋은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하는 우리 뭐 주부님들이나 또는 뭐 남편분들이 되셨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작은 한 곳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노력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자 저희도 더 가깝게 다가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상 영업하면서 정상 영업 중요합니다. 정상 영업을 하면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 계시든 각자 다 힘내시고 또 저희 이옥정 PD님처럼 정상 영업하시는 업계분들, 동료분들을 만나서 같이 다 힘을 낼 테니까 모두 힘내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또 좋은 어떤 활력이 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원동 건벽돌집에서 매주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있는
골목 토크쇼 아주 오늘 뜻깊고 아주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